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교재 30쪽을 보시게 되면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이 나옵니다. 아직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조세 총론에 대해서는 항상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는 여러분이 책에 없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세 총론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는데 지방세의 이 부과 원칙,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어떠한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부과하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가 있고요. 6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질과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어떤 사람이 소득이 있고 어떠한 재산에 대한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지만 명의는 제3자한테 명의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은 제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한테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저에게 기속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저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과세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뭐 이해가,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의성실입니다. 모든 납세 의무자와 세무 공무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징수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나왔죠.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죠? 의무 이행, 직무를 수행해라 이 말이죠.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은 신의를 쫓아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라, 직무를 수행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과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고 장부를 기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거자료에 의해서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장부에 기록된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근거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한 기록한 장부에 의해서 근거자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근거과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해석의 기준들입니다. 해석의 기준 등. 여러분, 거기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납세 의무자들에게 어떠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어떤 이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관계법,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과세에서는 안 된다.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소급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해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석을 철저하게 기준 삼아서 세금을 징수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세무 공무원들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한계를 준수해라 하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세무 공무원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든가
지방세 관계법. 여러분,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을 지방세 제한법이라고 하는데, 관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즉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해라.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라. 모든 기업들은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회계 기준을 존중해라 하는 겁니다. 거기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과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라.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면서 세금을 부과해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 부과 원칙, 뭐 이런 내용들을 주관식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6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질과세. 두 번째, 신의성실. 세 번째, 근거과세. 네 번째, 해석의 기준. 다섯 번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여섯 번째, 기업회계의 존중.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눈도장을 좀 여러 번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방세 부과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실질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과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귀속하는 자가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죠?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거나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제3자한테 명의를 빌렸죠. 명의 신탁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등기 등록은 3자지만 그 재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제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 누가 내라? 실질과세.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겠다 하는 것들이 실질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해석의 기준 등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 6가지가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건 없고요. 여러분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서류의 송달에 나옵니다. 서류의 송달인데요. 서류 송달은 지방세 거기 기본법, 지방세 거기 관계법이라고 나오네요. 이미 앞에서 공부했는데 지방세 관계법은 원래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3가지를 소개하면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런 법이 있는데요. 이런 게 지방세 관계법입니다. 모든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죠. 서류 송달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명의인, 명의가 된 사람. 명의인 어디에 송달합니까?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소에 송달하겠죠. 여러분,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생활의 근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바로 주소가 되겠는데, 모든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연대납세 의무자가 있다면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역시 연대납세 의무자 중에서도 대표자 명의인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데 대표자가 없다면 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어떻게 될 거냐?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달의 방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서류 송달의 방법. 서류 송달의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그냥 납세 의무자들에게 주는 걸, 직접 주는 걸 뭐라고 하지요? 교부라고 하지요, 교부. 그리고 우편 송달이 있어요. 교부가 있고, 우편 송달이 있고, 그리고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전자. 직접 납세 의무자들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보세요. 거기 우편, 일반 우편이 있네, 우편. 일반 우편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우편으로 할 때는 어떤 것을 기록해서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느냐?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명칭, 그리고 송달 장소입니다. 그리고 발송 연월일, 그리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일반 우편으로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서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치 문서가 되겠습니다. 7번 전자송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송달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이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도 있고 우편, 일반 우편,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달의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 발생. 송달의 효력 발생은 언제로 볼까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수신주의죠. 뭐 발신주의도 있고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착주의, 요지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서의 효력 발생은 수취인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취인이 말이죠. 주소가 없어가지고 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수취인이 못 받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죠.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내에 없고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 공시송달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시송달은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걸 바로 송달간주라고 하는 거죠. 송달간주. 송달을 간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면 당연히 서류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거기 나왔죠. 또 반송되는 경우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반송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요 행정기관의 게시판 또는 관보 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게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공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 게시판에다가 알리는 겁니다. 알렸는데 14일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여러분 교재 37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만약에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을 내긴 냈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다.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에는 지방세인 도세도 있고요. 시, 군, 구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징수하는 세금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은 시, 군, 구세고요. 취득세 같은 것은 도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중에 도가 징수하는 세금도 있고 시군구가 징수하는 세금도 있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렇게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다. 그러면 이 시군구인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하는 거지요. 1단계가 이의 신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심판 청구죠. 3단계가 있네요.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가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다. 그러면 도세의 경우는 이의 신청을 누가 하는 거냐?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시군 구세는 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도세는 도지사한테 이의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또 부당한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있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 결정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하고요. 이의 신청해서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받았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도지사는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조세 심판원장한테 다시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이의 신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고요. 도세는 도지사한테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심사 청구할 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 청구도 90일 이내에 하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고, 만약에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90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심판 청구하고, 다시 도지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조세 심판원장입니다. 이렇게 3단계 이렇게 하면 되죠. 이의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한다. 또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심사 청구한다. 또 도지사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90일 이내에 한다. 이것도 90일입니다. 다 90일이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원래 지방세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고요. 억울하면 도지사, 억울하면 조세심판원장.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도세일 때는 이의 신청을 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도지사한테. 그런데 도지사한테 이의 신청해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도지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납세 의무자가 3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심사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지 않고 직접 심판 청구할 수 있는가? 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37쪽에 그리고 38쪽에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교재 41쪽을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거기 41쪽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죠?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할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화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의 신청했는데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도 할 수가 있다고요. 4번 보세요. 이의 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 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내가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했는데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내면 압류하지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벌이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라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벌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상당히 내용이 어렵죠. 이게 지금 안 배웠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이의 신청을 하는데 역시 이의 신청은 이법 처분 부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럴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천재지변이 없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행정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는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인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23회 때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맞추기가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요. 자, 오늘은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서류 송달, 공시 송달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 원칙도 살펴봤습니다. 아직 지방세 부과 원칙 6가지 기억하세요.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해석의 기준 등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한다는 6가지가 지방세 부과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